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밤새 256명이 늘면서 국내 누적 확진 환자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정부는 대구,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여야 4당 대표를 만나러 국회를 방문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긴급 추경 편성 등 정치권의 대승적 협조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과 농협 약국 등을 중심으로 매일 350만 장씩 마스크를 특별 공급합니다. 문의 전화가 폭주하는 가운데 노마진 판매를 하는 일부 백화점 등에는 종을 마스크를 사기 위한 사람들로 붐비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6시간 만에 확진 여부를 가리는 새로운 진단검사법에 관심이 큽니다. 지난 1월 말 도입된 새 검사법이 어떻게 조기에 승인됐고 어떤 방식으로 검사가 이루어지는지 YTN 사이언스가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8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첫 환자 발생 39일 만에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오늘 오전 9시에 집계한 자료를 보면 밤사이 확진 환자가 256명이 증가해 전체 환자 수는 2,022명으로 늘었습니다. 지난달 20일 첫 확진 환자가 발생한 이후 39일 만에 2,000명을 넘었는데 그제 1,000명을 넘긴 이후 불과 이틀 만입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밤사이 182명이 추가돼 1,300명을 넘었고 경북 지역에서도 49명이 확진돼 전체 환자 수가 400명을 육박합니다. 서울과 경기, 부산에서도 환자가 여러 명 늘어 60명대로 증가했고 대전과 충남, 경남 등에서도 산발적으로 환자가 늘었습니다. 밤사이 격리 해제된 환자는 1명도 없어서 완치자는 26명을 유지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여야 대표들과 함께 코로나19 관련 대책을 논의합니다.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생당과 정의당 등 여야 4당 대표를 만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과 국회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야당은 중국인에 대한 전면 입국 금지를 강력하게 요청하고 오는 4월 총선을 연기하는 방안도 제안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국회 회동을 앞두고 청와대가 야당의 중국인 입국 금지 요구에 대한 입장을 하루 먼저 발표했습니다. 청와대는 전면 입국 금지가 중국을 오가는 우리 국민의 피해만 불러올 수 있다면서 현재 정부 조치가 최선의 대응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도원 기자입니다. 잘 통제되는가 싶었던 코로나19가 최근 급속히 확산하면서 야당은 정부 대책을 적극 비판하고 있습니다. 발원지인 중국발 입국자를 제한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중국 눈치 보기로 전면 입국 금지를 못했다며 문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에는 100만 명 넘게 서명했습니다. 저도 여러 차례 걸쳐서 중국발 입국 금지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했는데 그때라도 말을 들었다면 사태가 이 정도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도 이 문제가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청와대 차원에선 처음으로 공식 입장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지난 4일 이후 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확진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후베이성을 빼면 중국 내 신규 확진자도 한 자릿수까지 줄어드는 추세라는 겁니다. 중국인 입국자 역시 하루 1,000명대로 줄어든 반면 중국으로 나가는 우리 국민의 수가 하루 3,000명 수준이어서 전면 입국 금지는 오히려 우리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중국 눈치 보기라는 일각의 주장은 유감입니다. 정부는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청와대는 국제 전문가들도 전면적 입국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으로 본다며 감염병 극복은 봉쇄가 아니라 국제 협력으로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앞서 비슷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웃 나라들이 하루속히 진정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입국 검역을 더욱 강화하는 노력과 함께 국경을 넘는 재난 앞에 이웃 나라들과
힘을 모아야 합니다. 청와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면서 최선의 방안을 선택했다며 외신도 우리 방역 당국의 대응을 독보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도원입니다. 우리나라를 입국 금지 또는 제한하는 나라가 50개국을 넘어가면서 해외를 오가는 우리 국민 불안도 커졌습니다. 외교부는 출국 전에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해당 국가 조치 현황을 파악하라고 하지만 내용이 오락가락하고 삭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해서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주 베트남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코로나19 관련 공지문입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한국에 대해 예방 방지 조치를 통보한다고 돼 있습니다. 입국 금지를 대구 경북 지역으로 제한한다는 외교부 홈페이지와는 다른 내용입니다. 다음 날 원래 있던 공지는 사라지고 새로운 글로 대체됐습니다. 오락가락 공지 속에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대구 경북 사람이 아니고 일단 제 친구도 서울 사람이고 그런데 다 신규 발급이 안 돼가지고 이미 다 비행기랑 다 날렸기 때문에 근데 항공사에서도 자기네들이 공식적으로 받은 그 입국 거절 공문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환불을 해줄 수는 없다고. 산둥성 웨이하이시에서 우리 국민 19명이 격리된 날 현재 칭다오 주재 우리 총영사관과 현지 한인 상회 등이 중국 측과 격리 기간을 단축하는 문제를 놓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입국 절차를 강화한 나라 명단에 중국 대신 칭다오라는 이름이 등장합니다. 오후 2시에 올라온 칭다오는 밤 10시에는 사라집니다. 중국에서의 입국 금지가 선양과 난징 등으로 확대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분류가 임의로 바뀌기도 합니다. 사모아의 조치는 달라진 게 없는데 입국 금지국에서 한 단계 낮은 절차 강화로 내려갔다가 몇 시간 만에 다시 돌아오기도 합니다. 갱신도 늦습니다. 모리셔스 정부가 입국 금지를 통보한 건 24일. 어제 저녁 8시쯤 넘어서 모리셔스에서 이제 공식発표가 나왔거든요. 근데 입국 제한 조치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입국 금지에 모리셔스가 포함된 건 다음 날 오후에서야입니다. 해외로 출발하기 전 재외공간과 해외 안전여행 홈페이지를 꼭 참조해달라는 외교부. 하지만 두 홈페이지의 내용마저 서로 다른 경우가 많아 사용자들의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읍면 우체국 창구에서도 보건용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전국 읍면 소재 1,400여 개 우체국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제주와 일부 도서 지역의 경우 배송 문제로 판매 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판매 수량은 1인당 5개로 제한됩니다. 우정사업본부는 마진 없이 마스크를 판매할 계획이지만 제조업체별로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를 예방하기 위해서 전국 우체국과 농협 그리고 약국에 매일 마스크 350만 장을 공급한다고 밝혔죠. 하지만 당장 물량이 확보되지 않은 데다 판매 시작 날짜도 지역별로 다릅니다. 이 때문에 헛걸음하는 시민들이 잇따랐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정부가 마스크를 공급하기로 한 첫날, 농협 하나로마트 마스크 판매대에는 품절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영문을 모르니 공급업체를 찾지 못해 3월은 돼야 판매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사전적으로 물량을 배분된 게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그 업체들하고 통해서 긴급하게 컨택을 해서 물량을 확보해서 이제 어디로 언제부터 하겠다라는 계획을 짜야 되는데 정부 발표만 믿고 문을 열자마자 마트를 찾은 시민들은 황당해하고 물량이 많을 줄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뭐 전혀 없네. 황당하죠 뭐. 분통을 터뜨리며 발길을 돌립니다. 세계당에서 이쪽에서는 내가 제일 크지 않아요. 작은 하나만 마트 안 들어가더라도 여기는 와야 되거든요. 다른 공적 공급처인 약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취재진이 직접 마스크를 사려고 약국이 몰린 서울 종로오가 일대를 돌아다녔지만 구할 수 없었습니다. 약사들은 아침부터 문의가 잇따라 일하기 힘들 정도라고 호소합니다. 구매 관련 협의를 했는데 구매 협상이 결렬되었다고. 마스크 있어요, 뭐 있어요. 환청이 들릴 정도로 약국은 지금 전혀 내용을 모르고.
판매 시작 전날부터 홈페이지가 마비됐던 우체국 쇼핑몰은 여전히 접속자가 몰리고 직접 우체국을 찾았다가 물건이 없다는 얘기를 듣고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판매가 시작돼도 이렇게 서울 시민은 구매가 힘들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도심이나 이런 데보다는 그 농어촌 중심으로 저희가 판매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데가 이제 이 구입이 좀 어려우니까. 정부가 공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다시 설명했지만 물량 확보도 하지 않은 채 섣부르게 발표하면서 국민 혼란을 더욱 키웠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YTN 김지환입니다. 네, 이렇게 정부가 공적 판매를 발표한 곳에 마스크가 없었던 데는 물량 확보와 실제 공급을 구별하지 못하고 발표한 정부의 탓이 있습니다. 마스크 생산업체와 이제 겨우 계약을 마무리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전국에 배송되는 데는 하루 이틀 더 걸리고 공급이 안정화되는 것은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는 마스크 공적 판매를 발표하며 350만 장을 당장 시중에 팔 수 있을 것처럼 말했습니다. 일반 소비자 구매를 위하여 우체국, 농협 및 약국 등을 통하여 매일매일 350만 장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에서도 27일 오후부터 구입 가능하고 28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판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공적 판매 첫날에 농협과 우체국은 33만 장 정도만 대구 경북 지역에서 판매했고 약국에는 그나마도 물량이 공급되지 못했습니다. 17만 4천 매를 대구 경북 지역에 입고를 해서 오늘 2시부터 좀 판매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 우체국 네트워크를 통해서도 대구 청도 지역에 오늘 15만 매가 이미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정부가 공적 판매를 발표한 당일에 확보한 마스크 물량은 하루 500만 장 목표에 가까운 486만 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약일 뿐 실제 생산에 들어가 소비자가 찾는 판매점까지 유통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 하루나 이틀이 더 걸리는 겁니다. 식약처장도 전날과 달리 유통에 시간이 더 걸린다는 설명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계약이 확보돼도 그게 실제로 출고가 되기 위해서는 포장도 해야 되고 또 그게 유통 배송돼야 되기 때문에 실제 계약된 물량하고 실제 출고돼서 소비자의 손에까지 가는 물건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주말까지 마스크 공적 판매를 안정화하겠다는 목표지만 실제로는 다음 달 초는 돼야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확보된 공적 물량이 국민 여러분들께서 최대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공적 판매 물량이 초기에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중소기업 유통센터 등 일부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이 확보된 공급처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로 종일 붐볐습니다. 정부는 공적 판매가 아닌 민간 판매 마스크도 매점 매석 여부와 가격을 지속해서 점검할 방침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치료에 효과를 보인 일본의 신약 아비간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비간이 어떤 효과를 보이는지 그리고 문제는 없는지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9년 대유행했던 신종플루의 치료제는 타미플루입니다. 그런데 타미플루에 내성을 지닌 환자가 나타나고 있어 새롭게 개발된 치료제가 아비간입니다. 약품이 작용하는 방향도 타미플루와 전혀 다릅니다. 타미플루는 바이러스가 복제되더라도 외부로 퍼져나가지 못하도록 차단합니다. 반면 아비간은 RDRP라는 유전자의 작용에 아예 복제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막아버립니다. 공장 자체를 아예 그냥 이제 차단하는 게 있고 공장에서 이제 물건이 완성된 거를 출하하는 그거를 이제 막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비간이 코로나19에도 효과를 보였습니다. 중국 업체가 아비간의 원료를 도입해 제조한 파빌라비르라는 쌍둥이 신약이 코로나19 경증 환자가 중증으로 악화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은 아비간을 증산해 코로나19 치료에 적극 활용하도록 했고 중국은 아예 의료 시장에 파빌라비르 완제품을 출시했습니다. 다만 기형 유발 우려가 있어 임산부에게는 쓸 수 없고 중증 환자 치료 효과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잠재우려면 무엇보다 빠르고 정확한 검사가 필수입니다.
민간 의료기관으로 검사가 확대되고 새로운 검사법까지 도입되면서 하루에 최대 17,000건의 검사가 가능해졌습니다. 코로나19 검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이혜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코로나19 의심 환자에게서 채취한 가래나 분비물입니다. 3중 밀폐 용기에 담겨 평균 4도를 유지한 차량으로 검사기관에 이송한 뒤 곧바로 소량의 유전 물질을 분리합니다. 다시 이 물질을 수백만 배로 늘린 뒤 코로나19에서만 나타나는 특정 유전자가 있는지를 확인해 확진 여부를 가립니다. 실시간 유전자 증폭 검사법, 이른바 리얼타임 PCR 기술을 적용한 겁니다. 하루가 꼬박 걸리던 기존의 바이러스 검사법과 비교하면 검사 시간이 6시간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기존에 사용되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법은 약 24시간에 걸쳐 2단계의 과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개선된 실시간 RT-PCR 검사법은 약 6시간 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 같은 새로운 진단 기술이 국내에 도입된 건 지난 1월 31일. 신종 감염병에 대응하기 위한 긴급 사용 승인 제도를 통해 승인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면서 가능해졌습니다. 이 시약을 개발하는데 저희들 한 2주 소요되었습니다. 인허가는 한 열흘 걸렸거든요. 인허가 열흘이 통상적으로 가면 그게 한 6개월 걸리는데 열흘이 끝났다는 거죠. 여기에 정부 출연 8개 연구기관은 다른 민간 기업과 함께 코로나19 초기 감염 여부까지 정확히 가릴 수 있는 새로운 진단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정부는 간편하고 정확한 진단 기술 개발을 위해 연구 지원과 함께 승인 절차 간소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계속해서 커지면서 출퇴근길 풍경마저 달라졌습니다. 지하철과 버스는 이용객이 주로 한산해졌고 대신 자가용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출퇴근길 서울 시내 도로는 더 많이 막힌다고 합니다. 부장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침 8시 분주한 출근 시간. 여의도 환승센터에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평소보다 많지 않습니다. 광명에서 여의도를 향하는 버스를 타보니 빈자리가 보일 정도로 한산합니다. 딱 한 사람 안 쓴 사람이 있어가지고 영 불안하더라. 난 그쪽에서 떨어져 다른 데로 갔어요.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앉아 있더라고. 지하철로 출퇴근하는 직장인들도 다소 줄었습니다. 밀폐된 열차 안에서 더 감염되기 쉽다고 알려진 만큼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불안해요. 아무래도 마스크를 아직까지 하고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손잡이나 봉 같은 게 아무래도 세균이 묻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좀 꺼림칙하더라고요. 반면 어스름한 햇빛이 비치는 서울 시내 도로는 차량으로 가득합니다. 대중교통을 타기가 불안해 자가용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막 출근길이 시작되는 아침 7시 반, YTN 본사가 있는 상암동에서 여의도까지 이동해봤습니다.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같은 주요 도로를 지나기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평소 같으면 20분이면 왔을 거리인데 30분이 넘게 걸렸습니다. 평상시에는 도로에 차량이 많이 없었는데 출퇴근 시간에 코로나 발생한 이후에는 차량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라 서울 도심을 오가는 평균 통행량은 감소했습니다. 위기 대응 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된 직후인 지난 24일 교통량은 지난해보다 10% 급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이용객은 19% 줄고 서울 시내 버스 이용객도 평일은 6.5%, 주말은 8에서 10% 뚝 떨어졌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도심의 출퇴근길 풍경마저 바꿔버렸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하늘에서 스스로 빛을 내면서 밝게 보이는 천체를 별, 항성이라고 부릅니다. 태양도 여기에 포함이 되죠. 그런데 이런 태양이 죽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의문에서 탄생된 영화 한 편을 오늘 사이언스 투데이 과학 산책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